숙제 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 질문을 좀 받을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숙제를 안 했나요? 하긴 같이 행렬이든 경우의 수는 상관없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1128번이요) 1118번? 1168? 167페이지. 오른쪽 그림은 평행사변형의 각 변을 5등분하여 얻은 도형이다.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고르래. 여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나 곧 가요. 여기 있는 넷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 사이에 끼지. 그 다음에 여기도 세로도 마찬가지. 여기 셋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밑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쪽 위에서 하나 고르고 아래에서 하나 고르고 오른쪽 왼쪽에서 하나씩 고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포함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2 곱하기 4 세로로 된 거 요거 고르면 가지수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아래 거 간단하지? 네. 경우의 수는 대부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가 딱 번뜩이면 땡큐 부수이지 않으면 고민을 좀 해봐야지. 다음 너 했어 안 했어? 경우의 수가 여러분 나중에 선택 과목에서 확통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잘 해두면 편해요. 근데 뭐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통 범위니까. 다음 질문 있으면 또 해보시죠. 밖에 번개 치던데 아까 들었어요? 진짜요? 어? 그래요? 중간중간에 번개 한 번씩 치더라고. 번개 맞을 확률이 번개를 2번 맞을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하고 똑같아. 번개를 이어서 2번 맞을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하고 똑같아. 한 번 맞기도 힘들다는 소리야. 원래 그런 말도 있어요. 번개 치는 날은 우산 쓰지 말아라. 우산이 피레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온몸에 피카츄가 되는 거야. 빠직. 없어요? 없으면 진도 나갈게요. 유형 뭐지? 순열과 조합 유형 순열과 조합에서 유형 17번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얘를 어떻게 왔다. 17번? 네. 증명? 네. 식을 기반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식을 써놓고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딱히 뭔가 대단한 그런 요령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NPR이라고 하면 n-r 팩토리얼하고 n 팩토리얼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얘가 기본 공식이고 NCR이라고 하면 n-r 팩 곱하기 r 팩 분의 n 팩 요게 기본 공식이에요. 저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에서 얘가 n-r 팩이라는 게 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쟤네를 팩토리얼이라고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곱한 거 그냥 이게 끝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쫙 풀어서 써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여기다 얼마를 더 곱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이해돼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쟤는 그냥 숫자를 다 써봐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해요. 네. 또 있어요? 1257번. 어디? 1257번. 1257번. A 플러스 2B가 1, 1, 2, 3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하지만 연립은 돼요. 얘네들이 더해봐. 2A가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2, 0, 3. 그럼 A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1, 0, 2. 됐어? A 따로 구하고 2B 따로 구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 둘 곱하면 안 돼요. 어? 둘 곱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아, 네.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무조건 전제가 됩니다. 문제에서 얘 A, B는 BA라고 주지 않으면 곱셈 공식을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할 때 행렬에서는 AB 더하기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빼기 2BA 플러스 마이너스 4B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가운데 부호만 다른 애가 나오고 없어지진 않아요.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또 뭔 소리? 뭐가 삑삑거려? 너 말. 어? 삐끗삐끗하다고? 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어떻게 해야 돼? 기름칠이라도 해야 돼?
됐어요? 진도 나갈까요? 부등식을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벡터 썸머를 하시든 뭘 하든 어쨌든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이면 2차 부등식을 얘기하시는 건가? 앞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 일단 앞에 거 먼저. 앞부분인 것 같아. 그치.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가 어느 정도 잘 될 때 해야 편해요. 2차 부등식 자체는 2차 함수를 잘 배우고 지금 2차 함수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배워도 돼요. 우리 봅시다. 부등식 부등식 뭘 사용하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할까요? 부등. 그렇지. 부등호를 사용하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부등호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요 네 가지 식을 이용해서 기호를 저 네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낸 걸 부등식이라고 해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A가 B보다 커 이랬을 때 양변에 부등호를 기준으로 좌변, 우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A 플러스 C하고 B 플러스 C하고 둘이 비교하면 누가 더 커? A. A 쪽이 무조건 더 커져요. 이런 경우입니다. 됐어? 자, 얘야. 그럼 여기서 같은 숫자를 곱했다라고 해봅시다. A, C, B, C. 자, 부등호가 안 바뀌는 경우는 C가 언제? 양수일 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경우는 C가 언제? 음수일 때.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부등식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빼기는 이걸로 표현 가능하고 나누기도 이걸로 표현이 가능해요. 똑같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나누기는 음수를 나누면 바뀝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부등식 풀이에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을 겁니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려면 ax는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b를 더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b 방정식 하는 거랑 비슷해요. 방정식 하는 거랑 비슷한데 단순히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만 아니면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가 문제지 이제.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a는 양수였던 거고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되는 경우는 a가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요? 됐지? 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어서 뭐가 있냐면 연립 부등식이 있어요. 연립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연달아. 연립이라고 하면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걸 뜻해요. 연립주택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알아요? 연립주택이 뭐야?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렇게. 그건 지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다가구 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그거는 이제 법률상의 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눈 건데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다가구나 연립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들어가는 경우 그걸 연립주택이라고 해요. 그 외에 아파트라는 말, 다가구, 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건 그 땅에 대한 지분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네. 어쨌든 다 같은 연립이에요. 다 같은 연립이고 연립주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 주택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럼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 뭐야? 여러 개의 부등식이 하나로 엮인 경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엮어서 만든 걸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습니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cx 플러스 d가 0보다 작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풀었다.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저 부등호를 참이되게 만드는 x값들을 찾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얘가 맞아 라고 하는 x들만 모으는 거예요. 뜬금없이 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x에다 마이너스 100 이런 애가 들어가 못 들어가?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니? 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여기 x에 마이너스 30 뭐 이런 애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x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마찬가지 얘네들도 열심히 풀었더니 얘는 풀었더니 x가 알파보다 크다. 얘를 풀었더니 x는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알파 베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거야. 알겠지? 자, 연립부등식은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수직선에다 표시를 먼저 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말할 거예요. 자, 세 가지 경우 뭐가 있냐? 알파가 베타보다 클 때,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 그 다음에 알파랑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볼 거야. 그러면 여기에 베타가 있고 여기에 알파가 있고 한 곳에 알파, 베타 다 들어가고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제 저걸 가지고 연립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해가 알파보다 크대. 너는 알파보다 커. 됐니? x는 베타보다 작대요. 베타보다 작아. 연립이라는 건 이 부등식도 둘 다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돼요. 이해돼?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알파보다 크면 위에 건 만족하지만 밑에 건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 베타보다 작으면 위에 건 안 되지만 밑에는 된다. 그치? 그럼 동시에 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해요. 둘 다 만족하는 애는 없다. 됐지? 그 다음 알파 베타가 같아. 하나는 알파보다 크다 그랬고 하나는 베타보다 작다 그랬어. 공교롭게도 얘도 해가 있어요. 둘 다 알파 베타를 포함하진 않지. 맞죠? 알파보다 약간이라도 커야 저 주황색을 만족하는 거고 베타보다 약간이라도 작아야 저 파란색을 만족해요. 근데 둘이 같은 숫자예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해는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은 하나는 알파보다 크고 하나는 베타보다 작대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어요. 보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면 위의 식도 만족하고 아래 식도 만족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알파보다는 크고 x가 베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를 표시를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내어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로 나타내냐? B가 갑자기 베타가 됐어. A, B, C 이런 형태로도 나타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연립부등식 할 때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작년에 연립부등식 할 때 A는 B는 C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서 식을 만들었어요? A는 B, B는 C, A는 C 셋 중에 두 개 골라서 연립하면 됐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같을까? 같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A, B, B, C, A, C 그리고 C 셋 중에 두 개만 골라서 하면 될까요? 태연아? 어떻게 생각해? 그죠? 지요. 얘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됐어요? 왜냐? 이렇게 그냥 썼을 땐 A가 B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내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번 사용을 못해요. 결론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써놓고 부등식을 풀어야 돼. 반드시.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는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할 만한 게 없어요. 뒤에 2차 부등식이 조금 어렵지. 여기는 별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쌤이 나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쉬우니까. 얘 유형도 몇 개 없을까? 이건 되게 많네. 어이구 13개나 있어. 얘도 13개는 뭐 앞에 20몇 개짜리보다 낫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값 비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절대값을 벗겨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바로 절대값 없애고 계산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기호가 한 개일 때 절대값 기호가 한 개다라고 하면 절대값 x 마이너스 알파가 k보다 작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쨌든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다고 보자. 됐니? k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k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0보다 작으면 될까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부담되니? 너무 등공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얘가 음수면 절대값인데 음수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없지. 그런 경우엔 해가 없다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얘가 0보다 클 때 얘기예요. 0보다 클 때. 그럼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는데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알파 k 이렇게 풀려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 절대값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숫자는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k보다는 짧아. 그럼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절대값 x 마이너스 알파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 쪽 얘보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알겠니? 반대예요. 반대. 얘는 작은 거니까 안쪽이고 큰 거니까 바깥쪽이 되는 거야. K보다 더 멀리 있어야 혹은 마이너스 K보다 더 멀리 있어야 얘를 만족하겠지.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짜리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짜리는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되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나오겠지? 두 번째 절대값 기호가 둘 이상일 때. 자, 이때는 핵심은 요거예요. 구간 나누기 구간 나눠서 찾는 게 핵심입니다. 얘는 왜 하나밖에 없지? 자, 예를 들어서 볼 거예요. 절대값 x-2 플러스 절대값 x-5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네. 5보다 작거나 하다. 미안. 잘못 썼다. 5보다 작거나 하다. 요걸 풀 거야. 핵심은 뭐라 그랬어? 구간 나누기. 구간 나누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구간을 나누는 거냐면 x 값의 구간을 미리 나눕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항상 얘가 0 되는 거 혹은이 아니고 얘가 0 되는 것과 얘가 0 되는 거 얼마하고 얼마예요? 2하고 5지. 2하고 5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준하고 잡았어. 여기 2가 있고 얘가 5가 있어. 그럼 구간은 세 군데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저렇게 나누고서 보는데 왜 저렇게 나누냐? 부호가 한 가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2보다 작아. 그럼 아무 숫자나 넣어봐. 2보다 작은 거. 0 있지 0. 0 대입해보세요. 0 대입하면 음수다. 그치? 맞아? 그럼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와야 돼요. 됐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0 대입하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정리. 마이너스 2x는 얘네 둘 계산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어?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됐어?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정해준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였어. 맞지? 네. 근데 그 중에 1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디까지밖에 못 가? 2까지밖에 못 가요. 처음에 설정을 내가 2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숫자가 크면 얘는 양수가 되겠지. 2보다는 큰데 그래도 5보다는 작아. 그럼 얘는 음수지. 이해돼요? 앞에 거는 그냥 나옵니다. x-2.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요. 플러스 5. 근데 공교롭게도 x 사라져요. 네. 좌변에 3이 나오고 5가 됐다. 아! 이거 부등식 맞아 틀려.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지. 공통성이라 하지 않았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어떤 x 값이 들어가더라도 결국 계산하면 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걔는 전부 다 5보다 작아져요. 내 말 이해돼? 네. x에다 궁금하면 3, 4를 집어넣어 보세요. 3을 집어넣어도 3 나오고 4를 집어넣어도 3 나와요. 내 말 이해돼요? 됐지? 네. 그래서 왜? 그래서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은 다 돼. 그렇기 때문에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번에는 3번. 3번이다. 2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보다 크니까 양수. 얘도 5보다 크니까 양수. 이렇게 되겠지. 둘 다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 안 붙여? 마이너스는 안 붙여.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대로 나와요. x-2 더하기 x-5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x가 7 넘어가니까 1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약을 걸어둔 건 5보다는 커야 돼. 그런데 얘가 6보다는 작거나 같아진답니다. 그렇단 얘기는 x는 5보다는 크고 어디보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됐니?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해가.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야. 그 말은 얘네를 다 합치란 얘기예요. 수직선상에다 합쳐보면 수직선이 있어. 1, 2, 5, 6 이렇게 있다. 자, 하나는 1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은 2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은 5에서부터 6까지. 됐어요? 저거 다 합치면 뭐야? 그냥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최종 결론. 저것의 해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절대값은 나오면 쉽진 않아요. 처음엔 특히나. 처음엔 쉽지 않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좀 할만해요.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 그려봤습니까? 안 배웠어요? 2차 함수 하면서 안 나왔어요? 했어요. 했어요. 할 거예요. 보통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
중간에 있는 건 안 구하면 안 돼요. 안 구하면 안 되냐고?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알려줄게요. 얘가 0 되는 게 얼마야? 2. 얘가 0 되는 거? 5지. 2를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3 나오지. 저 왼쪽 좌변을 얘기하는 거야. 좌변만. 좌변만 봤을 때 x에다가 또 5를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그치? 잘 봐. 여기는 생각을 좀 해야 돼. 2보다 작을 땐 둘 다 음수다. 맞니? 그럼 x 앞에 부호만 보세요. 전개를 했을 때 x가 마이너스 2x가 돼요. 이해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어? 2보다 작을 때니까. 반대로 5보다 클 때, 5보다 클 때는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어주면 돼요. 얘가 3이야. 근데 뭐보다 작은 거 찾아? 5보다 작은 거 찾아.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이는 무조건 포함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나는 뭐만 찾으면 돼? 요거하고 교점이 어딘지만 찾으면 돼. 됐어? 이걸 찾는 방법은 식이 가장 기본적이겠지. 식을 써놓고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여기서 내가 기울기를 알면 2만큼 올라가려면 옆으로 1만큼 이동하면 되겠지. 얘가 1만큼 이동해야 여기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기울기를 2라고 하잖아. 반대편도 마찬가지. 여기가 2만큼 올라가려면 1만큼 왼쪽으로 가야지. 여기가 2라며. 여기가 5고. 그럼 여기는 1인 거고 얘는 6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120페이지 A, B, C, D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르시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맞겠지, 당연히. 니은 0보다 작은 애가 A, B고 CD는 0보다 크답니다. 그럼 A, B 곱한 거랑 B, C 곱한 거랑 누가 더 클까? B, C를 곱한 애가 커요? 이건 몰라요. 누가 더 클지 모릅니다. 둘 다 뭐가 나와? 둘 다 음수가 나오지? 이해돼? 그럼 B, C를 곱한 애가 더 커지나? 아니에요. 둘 다 A, D도 그렇고 B, C도 그렇고 B, C가 절대값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아니다. 그렇겠네. B, C가 더 절대값이 작아지네요. 그치? 0에 더 가까우니까. 그럼 B, C가 무조건 더 커야지. 잘못 얘기했네? 이건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작으면 A-C랑 B-D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 A쪽, B쪽? 자, 생각을 해봐. A-C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지. 당연히 누가 더 크겠니?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더 크겠지. 이해돼요? 자,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봐봐.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뺍니다. 이 가운데를 모를 때 얘기야. 모를 때. 이걸 모르겠어. A 나도 몰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빼버려요. 빼면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잖아. 맞아? A 마이너스 B 빼기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나? 네.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야. 봐봐. 이거는 A에서 B 빼면 양수겠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지. 거기 앞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가 돼요? 양수. 그럼 얘도 양수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양수야.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렇게. 그래서 우변으로 이항을 다시 하면 요렇게 된다. 됐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일단 상문제 패스할게요. 시간 관계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817번 부등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의 해는 했어. 1 마이너스 a. 자 일단 1 마이너스 a로 나눠야 되지. x 혼자 남기려면. 그럼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요? 작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최종적으로 x는 하고 1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쓸 거야. 됐어? 근데 x 쪽이 더 작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말인즉슨 1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 그 다음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a 이렇게 나와요. 넘겨. 그럼 b를 넘겨. 그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좌변으로 넘겨. 2 이렇게 나온다. 되니? a 마이너스 b는 2예요. 자, 그 다음 a 마이너스 b 그냥 2래. 2 갖다 넣으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밥 먹자. 거기 일시정지 좀 눌러줄래?